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문제, 북한 문제, 그리고 이 큰일 나고 있는 이 러시아 문제, 이런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전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쐈죠.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미국의 인내의 임계점을 넘겨버려서 미국이 정말 이건 이제 전력화되기 직전이다 라고 생각되면 전력화 못 되도록 만들 결심을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중간 선거에서 비록 하원에서 아주 근소하게 다수당을 뺏기긴 했으나 그게 그동안 한 40여 년간의 그 집권당의 중간 선거치고는 제일 낫다라는 자평을 하면서 지금 뭔가 살짝 힘을 받은 그런 모양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신감, 특히 민주당 정부 때 북한을 때리려고 했던 적이 많죠. 이 바이든 정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바마, 클린턴, 이 클린턴 시대 진짜 때리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북한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정말 모쪼록 이렇게 북한이 미국을 직접 핵무기로 공격한다. 특히나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여러 나라 있는데 중국, 러시아 이런 적성국들이 있죠. 그런데 중국, 러시아는 미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라는 말 입 밖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입만 열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입 다물게 해줘야 되죠. 부디 미국이 이렇게 ICBM을 쏘는 북한을 가만 놔두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또 소심한 행동을 계속 해보여서는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북한이 러시아 돈바스 반군 측과 협의한 노동자 송출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1차 송출 인원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출국하고 2차 송출 인력도 내년 1월 중에 송출한다는데, 이를 위해 2차 송출 인원 선발 작업과 3차 송출 검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가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 즉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자포리자, 크림 등에 파견할 노동자를 선발했으며 현재 2, 3차 선발 및 송출 작업이 준비되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11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의 북한 내부 소식통은 2차 파견 인력 선발이 다 끝났는데 본트가 더 내려와 다시 진행 중이다 라며 경쟁이 치열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본트는 선발 정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에 선발된 인원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인원을 뽑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이미 1차 파견 인력 선발을 마치고 두만강역, 하산역, 우수리, 하바롭스크 등을 경유해 러시아 측이 요청한 지역으로 인력을 보낼 예정인데요. 북한은 이들에게 2년짜리 정식 여권을 발급하고 러시아 측과 최대 7년이라는 구체적인 체류 기한까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1차 파견 인력은 11월 초에 송출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 측 사정으로 출국이 지연됐는데요. 이들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출국하고 곧이어 2차 파견 인력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러시아 송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보내는 전체 송출 인원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인당 매월 400달러의 충성 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데일리 NK의 북한 내부 소식통은 이 금액이 현재 파견된 후 숙소 마련과 정착 등 초기 비용을 고려한 비용이어서 송출 첫 해가 지난 뒤에는 충성 자금 액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과연 러시아 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유례없는 달러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국가 재정도 적자 상태여서 자국 군인들 급여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소식통은 평양 사람들은 정세와 돈이 될 수 있는 데만 알아보고 국가 상납금은 되더라도 자기 돈벌이는 안 되는 지역은 다 간파해서 안 나가려 한다 라며 지원자 대부분 지방 사람이라고 전했는데요. 수만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진 이번 인력 송출, 과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1인당 400달러 당장 내고 그리고 내년에 숙소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안정화되면 내년부터는 600에서 700달러씩 바쳐야 된다라는 건데, 자,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그들은 인민공화국을 선포했죠. 자포리자, 헤르손, 마찬가지 헤르손 지금 이제 다시 탈환 당해버렸으니까. 그리고 크림반도, 크림공화국이죠. 그래서 이런 데로 인력을 보내겠다.
자, 그런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는 북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 러시아도 서명했는데 그럼 러시아는 뭐라고 하냐? 아니 지금 루안스크 공화국, 도네츠크 공화국 그거 유엔에서 인정한 국가 아니니까 유엔 제재 받을 이유 없다. 유엔하고는 관계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러면 그 돈은 그럼 누가 주냐라는 건데 지금 러시아는 달러를 사용할 수가 없죠. 스위프트 코드에서 삭제가 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국제 간의 금융 거래에서 그냥 뭐 아이디가 없어진 겁니다. 통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예, 그래서 사용을 못 하는데 그러면 뭐로 줄 거냐? 루블을 줄 거냐? 근데 북한에서 루블이 통용이 안 돼요. 그래서 루블은 그냥 뭐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위안화, 그리고 달러, 최근에 유로 좀 쓴다고 그래요. 그것뿐인데 그럼 도대체 뭐로 줄 거냐? 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들이 그러면 정말 뭐 국가 재건 사업, 그리고 건설, 토목 이런 데만 사용될 거냐? 정말로 전투공병이나 또는 이 전투 행위나 이런 데 사용될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 지금 그래서 저기 가봐야 위험하고 돈도 안 준다라는 걸 평양 사람들은 안다는 겁니다. 소식이 빨라가지고 뉴스도 보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지방 사람들이 소식이 어두운 지방 사람들이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일단 나가보자 라고 해서 경쟁률도 치열하답니다. 그래서 1차 송출 인력 다 끝내서 지금 이제 다음 달까지 송출 마감하고 2차 송출도 1월까지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티오가 더 와가지고 또 더 많이 뽑는 작업에 들어가고 3차 송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수만 명 나가야 될 텐데 이 돈 수천만 달러 매달 북한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될 건데 참 정권의 명을 길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제재 좀 어떻게 안 될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러시아가 말을 듣지 않으니 그래서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는 정말로 유엔 총회를 통해서 안보리 이 법을 바꿔야 된다. 규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안보리는 그냥 뭐 무력화시키고 다른 어떤 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통제불능 상태로 확산되고 있는 이란 각지의 반정부 시위로 이란이 결국 혁명수비대 투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위대의 총격이 가해졌고 체포된 시위대 일부에게 연달아 사형이 선고되는 등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혁명수비대까지 투입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경찰이 수도 테헤란의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했으며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을 시위대로 규정하고 경찰봉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이란 전역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현지 시각 11월 17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20대 초반의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극심한 고문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이란 시위는 지난 3개월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이란 전역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9년 11월 유가 폭등에 분노한 시민들의 항거 당시 초동조치 단계에서부터 혁명수비대를 투입하고 발포를 허가해 나흘 만에 1,500명이 숨졌던 사건에 대한 악몽 때문에 이번 시위 전국에서는 총기 사용을 자제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최소 300여 명의 시민이 경찰의 곤봉과 고무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격화되자 이란은 경찰과 군 병력에 더해 악명 높은 혁명수비대 병력까지 투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지하철역 발포 역시 혁명수비대의 시위 진압 지휘를 받은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의 강도를 점점 더 높이는 한편 외교 라인과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이번 사태가 이스라엘과 서방 세력의 이란 체제 전복 공작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11월 17일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서방 정치인들이 이란의 내전과 파괴, 해체를 위해 음모를 꾸몄지만 이란은 리비아나 수단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며 이번 시위를 이스라엘과 서방에 의한 체제 전복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내부적으로는 혁명수비대를 동원한 시위 유혈 진압을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이나 주변 중동 국가들을 겨냥한 초강경 무력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카타르 월드컵을 며칠 앞둔 지금 이란의 막장 행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하철이죠. 지하철 저기 건너편에 여성이 있었는데 히잡을 안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건너편에 있던 경찰이 총으로 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난장판에 도망가고 하면서 지금 밟히고 압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동영상 캡처본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어떤 다른 동영상은 히잡을 안 썼다고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구타를 해서 그냥 뭐 피떡을 만들어서 또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성을.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이 들끓고 있고 전국에서 여성들이 거기에 또 항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까지 요즘 밈 현상. 그래서 여성들이 히잡을 안 쓰고 또 앞모습 보이면 또 이제 끌려가서 바로 그냥 또 이렇게 총 맞고 하니까 뒷모습으로 이렇게 항의하는 이런 사진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인간이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차별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이게 또 맞는 일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참 한때 황당한 조직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여성들이 히잡 쓰고 다니고 다 하죠. 그런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이 높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여성 인권이 높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난 정부 때 그 여성가족부라는 부처가 있었죠. 유엔에서 유엔 인권 담당하는 그 기구에서 각 나라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설문을 하죠. 문항에 이제 체크를 이렇게 하게끔 하는데 당연히 해당 분과 그 기구로 부처로 보낼 거니까 우리나라에는 여성가족부로 그 어떤 여성들의 인권은 빈도를 체크하는 그 문항이 간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체크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 수준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못하게 나왔습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국민들끼리의 갈등 이런 걸 야기했던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부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가족부, 남성은 가족이 아닙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성이 지금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내부가 들끓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은 거야. 미국의 사주를 받은 거야. 이러면 이제 이란은 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완전히 뭐 철천지 원수처럼 지금 교육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위대는 이스라엘, 시위대는 미국, 이런 식으로 해서 시위대는 그럼 나쁜 거야. 이렇게 지금 이제 등식을 성립을 시키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외부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조선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또 보복하겠다 그러고 문제는 다음 주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데 여기에 어떤 위해 행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영국은 카타르 월드컵에 전투함 4척을 지금 보내겠다. 4척을 파견하겠다. 라고 선언했고 미국 오함대도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란이 거기까지는 인류의 축제에 손대는 것까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모쪼록 이 이란 여성들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당에 세 번째 아주 잘 되고 있는 물론 뭐 이들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애도합니다만은 어쨌든 뭔가 국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러시아에서 터졌습니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서 차출되어 우크라이나로 파견되었다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해군 육전 여단의 집단 항명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주지사에게 중앙정부에게 항거하라고 촉구하며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었는데요. 결국 이들 중 일부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수습과 은폐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병력을 전장에 내보낸 프리모르스키 변경주의 병력 동원 책임자가 부대 사무실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러시아 현지 달레보스토니치
노보스티가 11월 17일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는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마카로프 태평양 고등 해군학교 부교장이자 프리모르스키 변경주 징집 및 동원 책임자로 있는 바딤 보이코 대령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보이코 대령은 개전 초부터 극동지역 청년들의 정기 징집과 9월 시행된 부분 동원령 행정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9월 21일 동원령이 선포되자 자신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동원 대상들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해 제대로 된 훈련이나 장비 지급도 없이 우크라이나로 보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며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군사경찰은 현지 매체 바자의 보이코 대령은 사무실에서 군용 9mm 권총으로 5발의 총탄을 머리에 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사망자 시신 옆에서 5개의 탄피와 4정의 권총이 발견됐다 라며 이번 사건을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매체 바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머리에 여러 발의 총을 쏠 수 있느냐 라며, 그런 선택을 했다면 왜 남아있는 유서가 없느냐 라고 반문했지만 러시아 당국은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말 같은 지역 동원 담당자였던 태평양 함대 해군 육전대 소속의 로만 말리크 중령의 사건에 이어 프리모르스키 변경주에서 나온 두 번째 동원 담당자의 죽음이었는데요. 당시 러시아 군사경찰은 난자된 채로 발견된 말리크 중령이 철조망이 쳐 있는 부대 울타리에 스스로 몸을 던져 사망했다는 주장을 발표하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보이코 대령과 말리크 중령의 유가족들은 보이코 대령과 말리크 중령이 그럴 리가 없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유가족과 지역 언론들은 이들의 무차별적인 동원령 집행에 반발한 저항 세력에 의한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러시아 당국은 그러한 저항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러시아 당국이 필사적으로 확산을 막고 있지만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 러시아 당국이 손을 쓸 수 없는 외국 기반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며 러시아 사회를 크게 흔들고 있는데요. 무차별적 동원과 이로 인한 엄청난 인명피해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슬픔이 이제 러시아 당국을 향한 적대 행위로 표출되고 있어 러시아의 체제 안정성이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태평양 함대 사관학교의 부교장 대령인데 그 부교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역의 동원 행정 업무도 보는 총책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155 해군 육전 여단 해병대죠. 그리고 캄차카 반도의 40 해군 육전 여단, 이들이 우리 다 죽었다. 지금 130명밖에 안 남았다. 우리라도 살려줘. 그리고 주지사 당신 국방부 말 듣지 말고 저항해. 우리를 이렇게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마.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보내줘. 이런 한거를 했었죠.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들을 전선으로 보냈던 총책임자인 이 대령이 권총 5발, 머리에 여러 발, 가슴에 또 1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자살로 규정을 했어요. 아니, 자살을 가슴도 쏘고 머리도 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한 명 스스로 가슴 쏘면, 권총이 이렇게 쏘면 안 죽을까요? 또 쏘고 나서도 머리에 또 여러 방을 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서도 없어요. 자살한 사람이 유서도 없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사람 인스타그램을 죽기 전까지도 열심히 했어요. 인스타그램. 아니, 곧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퍼져가지고 저항 세력들이 존재하구나. 이 러시아 정부, 푸틴 행정부에 대한 민간의 저항 세력이 존재하구나 라는 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스스로 죽었다. 이 사람도 다른 지역의 또 이 징병 동원 담당자인데 중령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옷이 벗겨져 가지고 상체가 난자를 당한 상태에서 부대 철조망에 그냥 빨래 널듯이 늘어져 있었어요. 그걸 자기가 가서 뛰어들어서 그냥 죽었다라고 또 종결했는데 그건 아니다 라고 여기 유가족들은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러시아에도 이제 진정한 봄이 오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에 봄이 오기를 바라고 북한에도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